거지 같은 애 좀 치워요. 노 회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여름 해변의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한 여름 해수욕장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요. 형형색색의 파라솔 아래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완벽한 휴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한가운데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10살 소녀 위나였습니다. 날고해진 티셔츠에 색이 바른 반바지를 입은 채 바닥에 천을 깔고 팔찌를 올려놓고 앉아있는 모습이 주변의 화려한 풍경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죠. 팔찌 살래 위나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간절하게 전해졌습니다. 진짜 예뻐요. 엄마가 직접 만든 거예요. 위나는 이미 아침 7시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강지영이 밤새 만든 팔찌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아가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팔찌들은 비록 재료는 저렴했지만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었죠. 해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가 깎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고 몇몇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다 가도 결국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가끔은 아이들이 팔찌를 보고 예쁘다며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지만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 손을 잡아 끌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엄마, 저 언니 왜 저기 혼자 앉아 있어? 조용히 해. 그냥 가자. 이런 대화들이 위나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작은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집에서 아픈 엄마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1,000원을 주시며 착한 아이구나라고 말씀해 주셨고 젊은 아가씨가 2,000원을 주며 팔찌 하나를 사가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위나는 눈을 반짝이며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모은 돈은 기껏해야 5,000원 정도였어요. 그나마도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1,000원도 못 볼 때가 있었거든요. 위나는 작은 손으로 동전들을 세워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밥 먹을 수 있겠다. 배고픔을 참아가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는 것도 모든 게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엄마 강지영은 요즘 계속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제대로 밥도 못 드시고 계셨죠.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만 누워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위나가 엄마 대신 나와서 팔찌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오늘은 일찍 들어와. 아침에 나올 때 엄마가 하신 말씀이 귀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위나는 더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때 해변 한쪽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모래사장 근처 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검은색 벤치에서 내린 사람들의 옷차림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주변 관광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먼저 내린 사람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노 회장이었어요. 값비싼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전형적인 재벌 임원 같았죠. 그의 얼굴에는 늘 차가운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충씨 78세의 우아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어요. 이선아 회장이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쭉쭉 모습의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고독해 보이는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대 남성이 내렸는데 이는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선아 회장을 보좌하며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충실한 부하였어요. 회장님, 이쪽 부지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휴양지 테마몰 후보지입니다. 노 회장이 공손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바다 전망도 좋고 접근성도 뛰어나죠.
여기에 고급 리조트를 지으면 분명 대박이 날 겁니다. 이선아는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노 회장이 대답이 없자 다시 불렀습니다. 아, 네, 좋은 곳이네요. 이선아가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 회장이 시선이 윤아가 앉아 있는 쪽으로 향했어요. 그의 얼굴에 불쾌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노 회장이 윤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런 거지 같은 애들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지는 게 문제입니다. 사업하려면 쓰레기부터 쓸어야죠. 그 말이 윤아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나왔고 주변 사람들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아의 어린 얼굴에 순간 상처받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눈물이 맺힐 듯 했지만 꼭 참으며 조용히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으면 고급 리조트 이미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노 회장이 계속해서 독서를 펴부었어요. 당장 치워버려야 합니다. 윤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며 팔찌들을 상자에 주섬주섬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선아 회장이 윤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한 표정으로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친숙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선아는 윤아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 회장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은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발표했어요. 그 작은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까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노 회장 이선아가 조용히 불렀어요. 저 아이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죠. 아, 네, 죄송합니다. 노 회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쾌감이 남아 있었어요. 이선아는 주변 상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팔찌 파는 아이 매일 나오나요? 아, 그 아이요. 해산물을 파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아침 7시쯤 나와서 해질 때까지 있어요. 참 깊은 아이죠. 부모는 어디 계신가요? 이선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어요. 저 아이가 엄마 대신 나와서 팔찌를 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김밥 하나씩 주기도 하는데 항상 고맙다고 인사를 깎듯이 해요. 어디서 사나요? 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기 해변 뒤연 달동네 쪽인 것 같아요. 집이 많이 가난한 모양이에요. 이선아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아이저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았어요. 회장님, 시간이 늦었는데 다른 부지도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요? 노 회장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아의 발걸음은 윤아가 있는 쪽으로 향했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여전히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이선아가 가까이 다가가자 윤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주머니, 아니 할머니, 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팔찌들 얼마니? 이선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나에 1,000원이에요. 윤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원하시면 더 싸게 드릴게요. 1,000원만 주세요. 그럼 오늘 밥 먹을 수 있어요. 이선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팔찌를 팔아도 겨우 한 끼 식사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엄마가 만드신 거라고 했지? 네, 엄마가 밤새 만들어주세요. 엄마는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 윤아의 얼굴에 엄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이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선아는 아무 말 없이 지갑을 열었어요. 그리고 현찰 몇 장을 꺼내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이 팔찌들 다 죽겠니? 네. 유나가 놀란 눈으로 돈을 바라봤어요. 1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유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죠. 정말, 정말 다 주시는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다 가져갈게. 이선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유나의 얼굴에 눈물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선아는 팔찌 하나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팔찌였습니다. 구슬과 끈으로 만든 단순한 팔찌였지만 어딘지 특별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갑자기 이선아의 손목을 가리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유나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이거 있네요. 이선아가 깜짝 놀라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 봤어요. 정장 소매 사이로 살짝 보이는 팔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차고 다니던 팔찌였죠. 이거 저희 엄마랑 똑같은 팔찌예요. 유나가 신기해하며 말했어. 우리 엄마도 이거랑 똑같은 거 차고 있어요. 이선아의 심장이 순간 멎을 듯 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팔찌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팔찌였습니다. 30여 년 전 이선아가 직접 만들어서 하나는 자신이 차고 하나는 사랑하는 딸에게 선물했던 팔찌였어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든 모녀 팔찌였습니다. 정말이니 이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엄마가 정말 이거랑 똑같은 팔찌를 차고 있다고. 네 진짜 똑같아요. 유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거 진짜 소중하게 여기세요. 절대 빼지도 않고요. 이선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러리가. 이선아가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너희 엄마 지금 어디 계셔? 집에 계세요. 많이 아프셔서 못 나오세요.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나도 너희 엄마를 만나볼 수 있을까? 이선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집에 오실 거예요? 유나가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하지만 집이 정말 더러워요. 부끄러워요. 괜찮아. 저녁 괜찮아. 이선아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볼 수 있겠니? 유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집이 너무 형편없는 상태라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 친절한 할머니가 엄마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선아는 박 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박 실장은 오랫동안 이선아와 함께 일해온 사람이라 회장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눈치챘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라와요. 이선아가 짧게 말했어요. 노 회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있으신데 일정은 미뤄요. 이선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유나가 앞장서서 해변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아는 그 작은 뒷모습을 따라가며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어요. 유나가 안내 안 한 길은 해변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화려한 해수욕장을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주변 풍경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해변과 상가들 대신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에 유나가 작은 손으로 가리킨 곳은 달동네 끝자락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 녹슨 대문, 그리고 기울어진 지붕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선아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할머니 정말 들어오실 거예요?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뒤돌아봤어요. 집이 정말 더러워요. 부끄러워요. 괜찮다고 했잖아. 이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어요. 비겁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좁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작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빨래 줄에는 낡은 옷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집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일찍 왔네. 유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선아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방한 방이었어요. 작은 공간에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그리고 간이 부었기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을 보는 순간 이선아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강지영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은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어요. 30여 년 전 사랑스러운 10살 아이였던 딸이 지금은 40살의 병든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님이 오셨어. 유나가 강지영에게 말했어요. 강지영이 힘들게 몸을 일으켜 이선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강지영의 얼굴에 놀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누구세요? 강지영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선아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때 유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도 엄마랑 똑같은 팔찌 차고 있어. 강지영이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 봤어요. 날고해진 팔찌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차고 있었던 팔찌였어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추억의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마르니 강지영이 팔찌를 만지면 물었어요. 이선아는 자신의 손목에서 팔찌를 조심스럽게 벗었습니다. 그리고 강지영의 팔찌와 나란히 놓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디자인의 팔찌 2개였어요. 강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품에서 들었던 자장과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이 팔찌를 손목에 채워주던 누군가의 모습. 설마. 강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선아가 한 발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그 한마디에 강지영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 그 억양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엄마야. 이선아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강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선아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엄마라고. 거짓말. 강지영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내 엄마는 날 버렸어요. 많이. 아지영아. 이선아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어요.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평생 찾고 있었어. 강지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그럼 왜 이제야? 강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선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강지영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마른 몸이 손에 느껴졌어요. 너무나 야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영아. 이선아가 오열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못났어.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강지영도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여 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강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지영이 엄마야. 이선아가 강지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유나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와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실장은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이선아 회장이 30여 년간 찾아 헤맸던 딸을 드디어 만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많이 아팠어요. 강지영이 어린아이처럼 울며 말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아. 이선아가 강지영을 더욱 곳가누며 말했어요. 엄마가 있어. 이제 엄마가 다 책임질게. 노 회장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이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몰랐거든요. 하지만 분위기상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조심스럽게 이선아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정말 우리 엄마의 엄마예요? 이선아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소녀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어요. 유나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강지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 유나야, 이선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의 진짜 할머니야. 유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가 생긴 것이었어요. 하지만 강지영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지영아 병원에 가야겠어. 이선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비가 없어요. 강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이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다 해결할게. 이선아는 강지영의 상태를 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계속되는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30여 년 만에 만난 딸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 실장 이선아가 급하게 불렀어요. 네 회장님 박 실장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당장 최고의 병원으로 차를 준비해요. 응급실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선아의 목소리에는 잘 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박 실장은 오랫동안 이선아와 함께 일해온 사람이라 이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어요. 강지영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엄마, 그리고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말까지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아요? 강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비 정말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이선아가 강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모든 걸 책임질게. 내가 아픈 게 제일 중요해. 유나는 갑작스럽게 변하는 상황에 어리둥절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병원에 갈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병원에 갈 수 있어? 유나가 강지영에게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유나야. 강지영이 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노 회장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노 회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갑자기 이런 거지들과 입 닥쳐요. 이선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노 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선아 회장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회장님 이 사람들은 거지가 아니에요. 이선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이 아이는 내 딸이고 저 아이는 내 소녀예요. 노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거지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사람들이 회장이 가족이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노 회장이 말을 더듬어립니다. 특히 당신이 쓰레기라고 했던 그 아이는 내 소중한 손녀 딸이에요. 이선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내 소녀를 쓰레기라고 했으니 이제 당신이 진짜 쓰레기가 되는 거죠,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노 회장이 급하게 머리를 숙였어요. 사과로 덜 일이 아니에요. 이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없던 걸로 하죠.
노 회장이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어요. 순간의 시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회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아시잖아. 노 회장이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이선아는 더 이상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강지영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지영아, 일어날 수 있겠어? 응, 네, 해볼게요. 강지영이 힘들게 일어서를 했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비틀거렸어요. 이선아가 재빨리 딸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유나도 엄마의 반대편에서 강지영을 도왔어요. 가족 3명이 서로를 의지하며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이미 고급 승용차를 집 앞까지 가져와 놓았어요. 검은색 팬츠의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태워드려요. 박 실장이 강지영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강지영은 처음 타보는 고급차에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아가 옆에 앉아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유나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차에 탔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어디 병원으로 갈까요?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시내에서 제일 좋은 병원으로 가요. 응급실로 바로 이선아가 대답했어요. 차가 출발하자 노 회장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선아는 강지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너무나 야윈 손이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영아,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 이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지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다 말해줄 수 있겠어? 네, 강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릴 때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저를 데려갔어요. 강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후 로는 해외로 팔려갔다가 정말 끔찍한 일들을 당했어요. 이선아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겨우 도망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움을 받아 자립했는데 강지영이 계속 말했어요. 위나 아빠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그 사람도 저를 때리고 괴롭혔어요. 위나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새삼기에 달았습니다. 결국 위나를 데리고 도망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강지영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어요. 위나만은 굶이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이선아가 강지영을 끌어안며 말했어요. 엄마가 있잖아. 이제 엄마가 다 지켜줄게. 병원까지 가는 동안 이선아는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이 한눈 판 사이에 딸이 유괴당했던 그날의 일을 그때 더 조심했더라면, 딸을 더 잘 지켰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딸과 소녀를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위나야, 이선아가 소녀를 불렀습니다. 내 할머니. 위나가 밝게 대답했어요.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희들을 돌봐줄게. 좋은 집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쁜 옷도 입고. 위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선아는 강지영을 부축하며 응급실로 향했어요. 30여 년 만에 만난 딸을 이번에는 절대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아 회장이 직접 온다는 소식을 들은 병원 측에서는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박 실장이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이었습니다. 환자분을 이쪽으로 모셔주세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와 강지영을 정중하게 모셨어요. 강지영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평생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야? 강지영이 이선아를 바라보며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이선아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어요. 주치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내과 전문의였어요. 환자분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강지영을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폐렴, 그리고 여러 합병증이 동반된 상태였어요. 당장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분과 잠시 상담을 해야겠습니다. 의사가 이선아를 따로 불러냈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양실조가 심해서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고 폐렴도 꽤 진행되었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할 테니까 말겠습니다. 그럼 바로 입원 수속을 밝혔습니다. 이선아는 강지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달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고 유나는 엄마 옆에서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치영아, 이번에 한대. 이선아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번이요? 강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번 비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이선아가 딸을 진정시켰어요. 엄마가 다 해결할게.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많이 아픈 거야? 아니야, 유나야. 강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심시켰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이제 나올 수 있을 거야. 이선아는 유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제대로 돌봐줘야 했어요. 엄마가 입원하는 동안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할머니 집에서 지내래? 이선아가 제안했어요.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어요. 엄마 없이 혼자요? 할머니가 있잖아. 이선아가 유나를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매일 엄마 보러 올 수 있어. 강지영도 유나에게 말했어요. 유나야, 할머니가 너를 잘 돌봐주실 거야. 엄마는 빨리 나와서 돌아갈게.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입원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지영은 1인실로 배정되었어요. 깔끔하고 조용한 병실이었습니다. 와, 유나가 병실을 보며 감탄했어요. 엄마 여기서 지내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강지영도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생 이런 좋은 병실에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강지영을 침대로 옮겨드렸어요. 그리고 링거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이선아는 강지영의 침대 옆에 앉았어. 30여 년 만에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지영아,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이선아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강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엄마를 만나다니. 나도 그래. 이선아도 울먹였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유나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유나야, 이리 와. 이선아가 소녀를 불렀어요. 유나가 가까이 오자 이선아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유나한테 약속할. 이제부터는 배고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게 해줄게. 정말이에요? 유나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정말이야. 그때 박 실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가지 과일과 음식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박 실장. 이선아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박 실장은 오랫동안 이선아와 함께 일해온 사람이라 이 상황이 얼마나 특별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평생 찾아 헤맸던 딸을 드디어 만난 것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박 실장이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선아는 강지영이 잠들 때까지 옆에 있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편안해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엄마 좀 나아 보여.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이제 빨리 나오실 거야. 이선아가 손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선아는 유나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지영아, 엄마는 유나 데리고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올게. 이선아가 잠든 딸에게 속삭였어요. 강지영이 눈을 살짝 뜨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유나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지. 이선아와 유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집은 어떨까? 유나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가서 보면 알 거야. 이선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이선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있는 커다란 저택이었어요. 유나는 집의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커요. 이제 유나 집이기도 해. 이선아가 말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간 이 가정부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군요. 네, 이 아이는 내 소녀 유나예요. 이선아가 소개했어요. 가정부는 놀란별의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유나를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유나 양. 유나는 어색해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아는 유나를 위한 방을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 옷과 필요한 것들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나야, 목욕하고 새 옷을 입자. 이선아가 말했어요. 유나는 생전 처음 이렇게 좋은 욕실에서 목욕을 했어요. 따뜻한 물과 좋은 비누의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목욕을 마치고 새 옷을 입은 유나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아요. 깨끗하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유나가 공주님 같네. 이선아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유나는 포근한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이선아는 소녀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날과 소녀를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강지영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과 치료 덕분에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선아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아와 딸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강지영이 침대에 앉아서 말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이야. 이선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시더라. 유나는 매일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와서 엄마를 돌봤어요. 새 옷을 입고 깨끗하게 단장한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맛있는 것 사주셨어. 유나가 신나게 말했어요. 케이크도 먹었어. 그래, 우리 유나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뻐. 강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강지영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변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강지영이 조심스럽게 이선아를 불렀어요. 정말 괜찮은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쓰셔도 지영아, 그런 걸 왜 걱정해? 이선아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못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하지만 더 이상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이선아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진짜 가족. 그때 박 실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노 회장 건입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계속 용서를 빌며 복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선아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일할 생각이 없어요. 강지영과 유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강지영이 물었습니다. 이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유나를 쓰레기라고 했어요. 거지가 딱 오도했고 강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해고했어요. 이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소녀를 모욕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유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해변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그 남자가 할머니의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그 사람을 내쫓으신 거예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선아가 유나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누구도 우리 유나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 강지영은 감동받았습니다. 자신과 딸을 이렇게까지 지켜주는 엄마를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고마워요. 강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진 결과는 매우 좋았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석도라면 곧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강지영이 기뻐하면 물었어요. 네, 다음 주 정도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선아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딸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태어나면 어디서 살까? 이선아가 강지영에게 물었어요. 글쎄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죠. 강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 이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곳에서 살면 안 돼.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집으로요. 강지영이 놀란 별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해. 강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하지만 유나를 생각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야. 이선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유나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 계속 할머니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럼 우리 공주님. 이선아가 유나를 안으며 말했어요. 강지영은 드디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럼 감사히 모시긴 우리가 가족인데 그날 오후 이선아는 박 실장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강지영과 유나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 실장이 확인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모든 재산은 지영이와 유나 곳이에요. 이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만 지영이가 아직 몸이 약하니까 유나 명의로 신타 형태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선아는 평생 모은 재산을 딸과 소녀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강지영은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지영아 푹 쉬어. 이선아가 다르게 말했어요. 네, 엄마 유나야, 우리 집에 가자. 이선아가 소녀에게 말했어요. 유나는 엄마에게 뽀뽀를 해주고 할머니와 함께 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정말 계속 함께 살 수 있어요? 물론이야. 이선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유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엄마도요? 엄마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유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 평생 꿈꿔왔던 행복한 가족을 드디어 갖게 된 것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유나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예쁘게 꾸며진 방에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이선아는 서재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여 년간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았고 사랑스러운 소녀도 만났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며 새로운 희망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강지영의 퇴원날이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건강 상태가 크게 호전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했어요. 이선아는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딸의 퇴원을 도왔습니다. 정말 나가는 거구나. 강지영이 병실을 둘러보며 감에 젖어 말했어요. 여기서 새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 맞아. 이선아가 딸의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유나는 신이 나서 병실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어. 그래, 우리 유나. 강지영이 딸을 안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박 실장이 퇴원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지영은 퇴원에 앉아 병원 로비로 나갔습니다. 간호사들과 의료진이 나와서 배움이 주었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담당 의사가 인사를 했습니다. 정기 검진은 꼭 받으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강지영이 깊이 인사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강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폐허 같은 집에서 병들을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생각해? 이선아가 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냥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해서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강지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선아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30여 년을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유나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엄마를 30년 동안 찾으셨어요? 그럼 이선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단 하루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었어. 강지영도 울컥했어.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계속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강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를 원망했어요.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지영. 이선아가 딸을 끌어안며 말했어요. 원망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강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드디어 이선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지영은 처음 보는 큰 저택에 놀랐어요. 유나가 며칠 동안 지냈다고 했지만 직접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강지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지영이 집이기도 해. 이선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정부가 나와서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강지영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방은 넓고 퇴줄했어요.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가정부가 친절하게 안내러요. 감사합니다. 강지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유나는 엄마를 자신의 방으로 안냈습니다. 엄마, 내 방 봐. 정말 우와, 우리 유나가 공주님 방에서 지내고 있었구나. 강지영이 딸의 방을 보며 흐무새어요. 엄마 방도 바로 옆이야. 유나가 신나게 말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정부가 푸짐한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강지영과 유나에게는 꿈 같은 식탁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매일 드시는 거예요? 강지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앞으로는 지영이도 매일 이런 음식을 먹는 거야. 이선아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과분해. 과분하긴 엄마가 평생 못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식사를 하면서 이선아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내 모든 재산을 지영이와 유나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이선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강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무슨. 유나 명의로 신탁을 만들었어. 지영이가 관리하고 이선아가 계속 설명했어요. 회사, 집은, 부동산, 모든 것을 말이야.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강지영이 황급히 말했어요. 너무 큰 일이에요. 왜 큰 일이야? 이선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딸과 소녀에게 주는 건데. 유나는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유나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유나에게 주겠다는 뜻이야. 이선아가 소녀에게 설명했어요. 정말요? 유나의 눈이 동그랗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 유나가 이제 진짜 공주님이 되는 거야. 강지영은 여전히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아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지영아, 이건 엄마 마음이야. 이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생 못해준 것을 비하면 이것도 부족해. 그날 밤 강지영은 자신의 방에서 잠들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내일 먹을 것도 걱정했던 자신이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를 갖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엄마와 다시 만난 것, 그리고 유나가 행복해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팔찌를 빛에 비추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를 이어준 소중한 팔찌였어요. 이 팔찌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었구나. 유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선아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0여 년간의 긴 기다림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희망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바뀌었고 이선아 내 가족의 일상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강지영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유나는 좋은 학교에 전학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며 밝게 인사했어요. 교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우리 공주님 어서와. 이선아가 거실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유나가 주변을 둘러보면 물었어요. 정원에서 꼭 가꾸고 계셔. 이선아가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정원으로 뛰어갔어요. 강지영이 장미꽃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유나가 뒤에서 끼워하며 인사했어요. 유나야 학교 어땠어? 강지영이 딸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기도 했어. 유나가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강지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선아가 차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나야, 간식 먹자. 이선아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서 오후 시간을 보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유나가 이선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뉴스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뉴스에 이선아가 놀라면 물었어요. 네, 할머니가 전 재산을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나왔어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이선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 뉴스가 나을 만하지. 강지영도 그 뉴스를 봤었어요. 재벌 회장, 소녀에게 전 재산 신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강지영이 말했어요. 그럴 거야. 이선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 내 돈을 내 가족에게 주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그때 박 실장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로 회장의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박 실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계속 회장님께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선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계속 원하는 휘 품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일은 이제 신경 쓰지 마시다. 이선아가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일에만 집중해요. 알겠어. 저녁이 되자 가족 3명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가정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강지영이 식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나도 그래. 이선아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평생 이런 날을 기다려왔어.
유나가 갑자기 일어나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니? 강지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엄마랑 할머니가 처음 만날 때 도와준 팔찌예요. 유나가 상자를 열며 말했어요. 그 안에는 3개의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팔찌, 그리고 유나를 위해 새로 만든 팔찌였어요. 우리 3사람이 모두 차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가 말했어요. 이선아와 강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나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도 고마웠어요. 그래, 우리 모두 찾아. 이선아가 말했습니다. 3사람은 각자의 팔찌를 손목에 찾았어요. 똑같은 디자인의 팔찌 3개가 그들의 손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강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이선아가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3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유나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고 강지영은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강지영이 이선아를 부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와 유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긴요. 이선아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더 고마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일물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유나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우리 내일 바닷가에 가볼까요?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네. 이선아가 손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유나가 신나했어. 그럼 내일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나들이를 하자. 강지영도 좋다고 했어요. 그 바닷가는 이제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슬픔의 장소에서 희망의 장소로 바뀐 곳이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유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팔찌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꿈 같아. 유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지영도 자신의 방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이선아는 서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지영이와 유나가 있어서 매일이 감사하다. 30여 년간 잃어버린 시간은 아깝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더 소중하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 일기를 다 쓴 후 이선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내일은 가족 3명이 함께 바닷가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장소에서 이제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 것이었어요. 이선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딸을 되찾았고 사랑스러운 소녀도 만났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거지 같은 애 좀 치워요. 그날 해변에서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이 결국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달빛이 집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3사람 모두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 또 다른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